안녕하세요. 끝판회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드디어 신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 구간에서 좀 머물다가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두 가지 정도의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냥 쭉쭉쭉 가거나 한 12만 이런 데나 혹은 더 높이요.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던가. 그죠? 이렇게 가던가 이런 두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과정 속에서 도미넌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도미넌스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 정도 가능성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느냐, 신고점을 향해서 가느냐, 아니면 올라왔다가 이렇게 꺾이느냐. 전자가 되면 아마 한 번에 더 도미넌스 흡성이 나올 것이고, 후자가 되면 알트장의 시작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과거의 사이클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엔 그러면 어땠을까? 우리는 과거에 어떤 시기였을까? 그런 걸 한번 찾아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부터 알트장을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뭐 했느냐? 그냥 지켜만. 실제로 보시면 신고가 경신을 했음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관심이 저조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본격적으로 관심이 생기려면 알트가 팍팍 올라야 되는데 알트는 도미가 어쨌든 높은 상태니까 찔끔찔끔 오르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코인은 대부분 알트기 때문에 얘는 여전히 물려 있어서 아니 비트는 가는데 어차피 내 코인은 그대로 아니냐,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도 계속 원칙을 얘기하면서 알트는 천천히, 대신 현금 비중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 비중은 계속 유지하고 들고 가라고 하는 게 이런 기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신고점을 돌파한 순간을 보면 이때도 2020년 말에도 신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그때도 보시면 이 2017년의 고점을 뚫기 위해서 이 신고점을 뚫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이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기간 동안에 갭이 생겨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더 올랐다가 주춤하는 과정에서 반등을 줄 때야만 진정으로 알트장이 시작되는 자리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2021년과 똑같이 간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2023년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사이클로 봤을 때는 이전 사이클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 비트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비트가 오르는 속도보다 알트가 오르는 속도가 더 커서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알트장이 온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볼 수 있고요. 이제 많은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전과 사이클이 달라졌기 때문에 알트장은 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동안 이런 상황으로 믿게 만들어 놓고 저는 그 다음에는 알트장이 좀 올 거라고 생각하는 쪽이라, 알트장이 온다라고 생각해보면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원칙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알트를 천천히 매집하는 거, 그게 이 모든 움직임에 다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오르니까, 오르고 도미의 상황을 보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만 이걸 결과로 목도하기 전에 이런 지점부터 계속 말씀드릴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사이클이 다르고 비트 안 오른다, 경제 봐라,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비트코인은 제가 할 길 갑니다. 제가 할 길을 뚜벅뚜벅 잘 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을 봐도 주춤주춤, 그리고 최근에 증시도 나쁘지 않은 모습. 그러나 증시도 여기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올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 갈 길을 뚜벅뚜벅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비트코인만의 사이클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전의 사이클을 좀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왜? 이제는 이전의 사이클이 맞지 않다고 대다수가 생각하는 그 시점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 사이클과 비슷하게 가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잘 먹힐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전 사이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미넌스가 두 가지가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신고점을 한 번 더 찍고 간 다음에 떨어지던지, 아니면 여기서 쭈쭈쭈쭈 떨어지던지, 1번, 2번.
그런데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대비하는 방식은 뭐라 그랬죠? 원칙을 지키면서 알트를 천천히 모으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여전히 같은 원칙이고 이거는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강조드렸는데 똑같은 말을 들으면서 지루하던 시절이 많았겠지만 지금 결과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에서 이 말을 들어보면 좀 다르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래서 사람이 간사하다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는 투자를 할 때 그냥 그거죠. 저평가할 때 사고 고평가할 때 팔자. 이제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원칙을 잘 지킨 다음에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저조하다고 하잖아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신고점을 갔는데도 별 반응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언제 올 것이냐? 알트장이 와야 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알트장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오잖아요. 2021년이나 2017년과 같은 그런 장들이 오면 그때는 여러분들은 제가 말했던 원칙을 그제서야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부터는 잘게 쪼개서 매수하던 그 알트를 반대로 잘게 쪼개서 매도하는 형태로 사는 건 X, 파는 거 계속 팔기만 하시면 어느 순간 시장이 고점이 나올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자,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들어왔을 때가 언제냐면 이때예요. 2월 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처임이라고 했을 때는 5월 초였어요. 그죠? 5월 초중순 정도? 그러면 거의 3달 정도예요. 길어야. 근데 이때 정확하게 들어온 사람이 많지가 않죠. 대부분 이럴 때 들어오죠. 그러면 실질적인 체감은 거의 한 2달 남짓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 알트장이 시작이 되진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대중들이 들어오는 시점이 됐을 때 그때 2달 혹은 3달 정도를 잡고 그 기간 동안 나는 열심히 수익을 내고 빠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슬슬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 비트코인은 1분봉 아닌 1년봉의 차트를 볼 때 이게 무슨 말이냐? 길게 보라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제는 비트코인이 떨어질 만한 동인이 없다. 글로벌 위기 상황에 오히려 더 주목을 받을 것이다. 안전자산의 형태로 주목받을 것이다. 디지털 금의 형태로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유동성이 계속 풀리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대다수가 할 때가 생겨요. 그때는 이게 고점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물량을 넘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정말 큰 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손이라 생각해보면 나는 바닥이랑 고점을 알아요. 그런데 바닥에는 저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겁을 내는 자리죠. 사라고 해도 못 사는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네들은 천천히 기간 조정을 주면서 매집한 거를 이렇게 올려요. 여기서 이제 의심해요. 의심 하다가 이제부터 의심을 풉니다. 의심 풀고 비트코인은 무적이구나. 오케이. 매크로적인 부분도 좋고 펀드멘탈적인 부분도 좋구나.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는 자산이야 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주려고 할 때 그때 고래는 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이 물량을 던지겠죠. 그래야 시장에서 사줄 사람들이 생기니까. 항상 그런 로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반대로 생각해요. 자, 비트코인 10만 불 때 다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시장 끝났다. 시즌 종료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 보면 다 종료라 그랬어. 시즌 종료. 그죠? 7만 7천 불일 때. 근데 비트코인은 어느덧 신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비트는 떨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는 직후에 바로 팔라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주변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올 때 점점 팔아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시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고점, 정확한 시기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팔아 나가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안전자산 대비 저평가,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런 예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점점.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은 잘 노려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 많은 예상들이 나올 거예요. 비트코인이 뭐 20만 불, 그 다음에 30만 불, 뭐 50만 불, 뭐 이런 예측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는 우리가 조심할 때다 계속. 이 얘기를 왜 미리 드리냐면 어쨌든 지금까지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은 시장이 좋을 때도 경험을 하셨고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경험하셨지만 어쨌든 시장을 떠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미리 이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뇌가 도파민에 절여질 때 어느 정도 이걸 해독작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러한 대비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머릿속에 어마어마한 도파민이 들어오면 적응이 안 될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뭐지?
처음에는 여러분들 같이 의심해. 야, 내가 조정장도 겪었는데 그때 내가 느낀 게 있어. 나 무조건 팔 거야. 본전만 오면 나 다시 시작할 거야. 팔 거야. 떠날 거야. 절대 못 떠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략을 딱 미리 짜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 것. 요렇게가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사실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어떤 뭐 글로벌 매크로 이런 것들 볼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크로 보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크로가 중요할 장세가 있고 매크로가 중요하지 않을 장세가 있는데 지금은 매크로보다는 비트코인 자체의 사이클을 보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이클 자체를 봐야 되고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뚫었고 더 높이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그때 도미넌스가 어떻게 가는지 보고 그 다음에 알트에 힘을 좀 더 줄 거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 거냐 원칙을 계속 지킬 거냐 이 두 가지를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 중단기 플랜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팔아야 된다,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시장을 어떻게 심리가 돌아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신고점이 됐다고 여러분들 너무 기쁘지도 않을 거예요. 아직은 그냥 신고점 왔네, 불장 오나 이제 물음표야. 그냥 불장 오나 느낌표가 아니고 불장 오나 이거거든요. 지금은 딱 그 상태가 좋아요. 느낌표가 되면 안 좋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마인드셋을 가져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관점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코인을 사야 되는지라던가 이런 것들 좀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을 오시면 되고, 선물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중에 선물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녕.